등비급수라는 거에 대한 정의부터 해볼게요. 등비급수. 자, 등비급수라는 것은 첫째 항이 A, 그 다음에 공비가 R인 등비수열 A 곱하기 R의 n-1제곱, 얘가 이제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죠, 그치? 등비수열의 각 항을 급수에서 했던 것처럼 더하기로 연결한 거, 더하기로 연결한 급수, 뭐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 등비급수라는 것은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n까지면은 등비수열의 합인 건데 얘가 무한대가 되니까 이제 급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R의 n-1제곱 이렇게 정의하는 거지. 그래서 얘는 또 어떻게든 우리가 쓸 수 있냐면 어제 배웠던 것처럼 부분합 개념을 적용하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sn이야. 이 sn이 부분합에 대한 정의가 되는 거고, 그럼 sn을 우리가 다시 풀었으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 k 이렇게 되겠죠. ak는 이제 일반항이 되겠지, 그치? 이게 이제 부분합에 대한 정의, 이제 등비급수에 대한 이제 정의가 되겠죠. 자, 그러면 실은 이제 등비급수를 우리가 배우는 데 있어서 실은 우리가 어떤 값을 찾는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그 수렴하는 값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언제 등비급수가 수렴하고 언제 등비급수가 발산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의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찾아보자라는 거야.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 자, 등비급수를 언제 수렴하냐면 얘가 제일 중요하죠. 공비의 절대값이 뭐보다, 아니다, 그냥 공비라고 쓰자. 공비가 1보다 크고 마이너스 1보다 뭐 할 때, 작을 때, 이렇게 우리는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범위가 되는 거예요. 범위가.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이제 공비가 이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첫째 항을 뭐 2라고 해보고요. R을 2분의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째 항은 2고 두 번째 항은 1이고 얘는 2 곱하기 1로 써볼게. 이렇게. 세 번째는 2 곱하기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급수니까 실은 얘하고 얘를 뭐 해줘야 돼? 이렇게 더해줘야 되겠죠? 이런 형태가 우리 급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실은 우리 부분합을 한번 찾아볼까요? 부분합. 얘를 이용해서 급수의 우리 수렴하는 값을 한번 찾아볼게. 자, 그러면 SN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야?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인 거잖아. 그치? 등비수열의 합인 거야. 부분합이 등비수열의 합이랑 같은 거니까. 그러면 얘를 구하면 등비수열은 어떻게 구해? 합을 두 가지로 구하죠. 어떻게 구하느냐면 등비수열의 합 SN, 얘는 SN을 어떻게 구하냐면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와 같은 건데 얘는 두 가지로 가죠.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제곱과 R-1분의 A 곱하기 1 R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구한단 말이야.
그치? 자, 그러면 얘하고 얘하고 결과가 같은 건데 얘는 이제 R이 1보다 작을 때 또는 뭐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 사이에 있을 때 쓰면 좋고 얘는 1보다 클 때 쓰면 좋죠. 근데 지금 이제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A 2 곱하기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우리가 등비수열 부분합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 하는 거? 리미트 씌워준 게 결국은 우리 뭐가 되냐면 급수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리미트를 씌워주는 거야.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그럼 n이 무한대로 가면 2분의 1의 n제곱은 어디로 가지? 0으로 가까이 가죠? 0으로 간단 말이야. 0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남는 건 결국 뭐가 남는 거야? 1. 얘는 1이죠? 얘는 공비 R, 얘는 A란 말이야. 그치? 따라서 우선 값을 찾아보면 2분의 1분의 2니까 결국 얘는 답이 4가 되는 게 맞아요.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유추하자면 실은 이 자리가 R 자리가 되는 거고 얘가 뭐 자리가 되는 거야? A 자리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등비, 공비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을 때 이 수렴하는 그 S 값은 어디에 가까이 간다? 아니, 수렴하는 값이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A다 라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뭐가 숨어져 있어? 1 마이너스 R에 N제곱이 숨어져 있는데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N이 무한히 갈 거 아니야. 그치? 그럼 무한히 가면 얘가 0이야. 얘가. 그럼 남는 건 1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와 같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야. 그래서 등비급수는 1-R분의 A라고 A에 수렴한다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R이 뭐일 때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그 다음에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결국은 이제 얘를 이제 정리하자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긴 하겠지. 이럴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면 첫째 항 2고요. 공비가 2인 걸로 한번 해볼게. 그러면 마찬가지 2 첫째 항,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니까 2의 제곱, 세 번째는 2의 세제곱, 네 번째는 2의 4제곱 이렇게 가겠죠.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부분합을 한번 구해보자. 부분합은 첫째 항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ak를 더한 게 이제 부분합이 되는 건데 얘는 자 공비가 2이고 첫째 항 2니까 2-1분의 첫째 항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얘가 이제 부분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제 급수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리미트 n이 무한히 갔을 때 그러니까 무한히 더했을 때 그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당연히 눈으로 봐도 당연히 2의 n제곱은 뭐가 될까요? 무한대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뭐가 될까? 무한대가 된다. 그럼 결국 뭐 한다?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등비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이제 조건을 찾을 때는 결국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 거고. 다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거. 뭘 조심해야 되냐? 이쪽은 살짝 좀 지워볼게요. 예시 부분은 지워보고. 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뭐냐면, 실은 뭘 조심해? 등비수열과 등비급수가 수렴하는 조건이 비슷한데 조금 달라요. 등비수열과 등비급수. 그래서 등비수열.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이 조금 다른데 왜 조금 다른지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지. 우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비수열은 얘도 마찬가지 R이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 그럼 등비수열은 수렴하거든요. 그쵸? 왜냐면 R은 결국 점점 뭐 작아져서 그 값이 결국 수렴하는 값을 가질 거니까. 그런데 등비급수는 우리가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만 수렴합니다. 등호가 빠졌죠? 그치? 왜냐면 결국은 R이 1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치? 그러면 우선 1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값이 R이 2면 2, 그 다음 2, 얘네들을 뭐 하는 거야?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당연히 뭐가 될까요? 걔는 무한대가 되겠지. 어떤 값을 수렴할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등비수열과 등비급수가 이제 수렴하는 조건이 살짝 이 등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조심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활용. 실은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의고사도 마찬가지, 그 다음에 뭐 내신에서도 당연히 많이 언급될 수 있는 언급되는 단어이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도형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보자. 등비급수의 활용. 첫 번째 도형에서의 활용인데 자, 등비급수에 활용한다 라는 것은 결국은 얘가 결국 어디에서 등비수열에서 시작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결국 등비수열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되냐면 첫째 항과 공비를 알고 있으면 실은 등비수열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듯이 등비급수도 결국은 이 첫째 항과 공비가 있어야 되고 당연히 나올 거고 그거를 찾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첫째 번째 시행했을 때 그 조건이 첫째 항이 되는 거고 그 다음 조건이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공비를 찾을 수 있는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찾아 나가는 거냐면 자, 한없이 반복되는 경우, 그러니까 무한히 가는 거예요. 한없이 반복되는 때는 경우를 찾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어떤 성질이 나오냐면 A와 공비 R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드시 뭘 생각해 줘야 돼요? 수렴 조건을 반드시 생각해 줘야 되겠지. 수렴 조건이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야? 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 줘야 된다는 거. 이 두 가지만 유념해서 한다면 등비급수 찾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간에 규칙을 찾아주면 되고 이 첫 번째 시행이 다행히 뭐가 되는 거야? 첫째 항이 되는 거고요. 이거와 두 번째 시행과의 그 관계가 뭐가 되는 거야? 공비 R이 되겠지. 그치? 이렇게 찾아주는 건데 도형이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는 우리 활용 중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실은 닮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닮은 도형에서의 뭐가 가장 많이 나오냐면 닮은비, 대응변의 길이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첫 번째 시행을 했는데 L 길이가 4래요. 근데 두 번째 시행을 했을 때 얘가 뭐 2가 됐대. 그러니까 첫째 항은 A가 되는 거고요. 공비는 당연히 2분의 1이 되겠지. 뭐 이렇게 쉽게는 안 나오겠지만 우리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 시행과 두 번째 시행 간의 그 관계가 공비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되는 거고 첫 번째 시행했을 때가 첫째 항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등비급수가 어디에 수렴하는지 굉장히 찾기가 쉽겠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길이비가 되는 거지. 길이비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M 대 N이다. 그럼 둘레 길이의 비도 결국은 M 대 N이 되겠죠? 길이니까. 하지만 뭐가? 넓이비는 어떻게 되죠? 넓이비는 조심해야 돼. 넓이비는 M제곱 대 N제곱이 되잖아. 그래서 이것만 조심하면은 아마 큰 무리가 없을 거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기는 이제 도형에 대한 활용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 어디에서 사용했냐면, 우리 순환소수 기억나나요? 순환소수? 순환소수는 결국은 순환하는 무한소수거든요. 그러니까 무한소수니까 결국 그 값들을 계속 뭐 하는 거야? 계속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순환소수에서 뭐 0.3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0.3 땡 이런 거. 자,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냐면 0.3333 이렇게 간다는 거지. 그럼 얘를 나눠 쓰자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얘네들을 무한히 더해 나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결국은 첫 번째 시행을 얘라고 할 수 있겠지? 얘가 A1, 얘는 두 번째 시행이라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치? 그럼 첫째 번과 두 번째가 나왔어. 그럼 이 둘 사이가 결국 공비를 찾을 수 있는 단서가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첫째 항은 A1은 0.3인 거고 0.3에서 몇을 곱해야 0.03이 되죠? R은 0.1을 곱해줘야 되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등비급수 S 등비급수의 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1-R분의 A1 0.3 이렇게도 구해줄 수 있겠지. 그러면 1-0.1은 0.99 0.3이니까 9분의 3 우리가 봐왔던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 결국 이것도 뭐야? 등비수열인 거잖아, 이 관계들은. 근데 걔네들을 무한히 더했어. 그러니까 얘는 결국은 등비급수에 대한 활용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순환소수도 결국은 우리가 뭐를 활용하는 거냐면 등비급수를 활용하는 문제였습니다. 이렇게 나타낸다라는 것을 보면 등비급수 활용하는, 특히 실은 얘보다 얘가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도형에서의 활용에서. 그래서 문제를 풀어서 하나하나씩 정리해 봅시다. 첫 번째 37페이지 유형 9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유형 9번.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다 무한대죠, 그쵸? 무한대까지 12 n 플러스 1제곱분의 2의 2n-1제곱 마이너스 3의 n제곱 의 합을 구하래. 그러면 결국 뭐냐면 이 시그마가 결국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나눠주면 결국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 분수가.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눠서 생각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얘를 나눠서 분리해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이렇게. 그럼 얘는 1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2의 2n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제곱분의 3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얘를 보면은 얘는 어떻게 또 나눠줄 수 있냐면 시그마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의 n 플러스 1이니까 12 곱하기 12의 n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얘는 2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의 2n제곱 2의 제곱에 n제곱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 그 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개수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뭐를 12와 이 4를 공비로 만들어주는 거야. 왜? n제곱으로 묶어줄 수 있으니까. 그치? 이런 형태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살짝 바꿔준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 곱하기 12의 n제곱 분의 3의 n제곱이잖아. 그러면 실은 결국 이 얘를 이렇게 묶어주게 되면 4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3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공비가 결국은 3분의 1이고 얘는 4분의 1이야.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 그러면 얘도 수렴하는 값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얘도 마찬가지고. 그쵸? 이렇게 찾아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2의 마이너스 1 제곱이니까 24가 되겠고 얘는 묶어줄게요. 보기 좋게 24분의 1 곱하기 12분의 4의 n제곱 그러니까 3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깔끔하게 바꿔줄 수 있겠지?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12분의 1 곱하기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의 n제곱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그쵸? 그럼 얘는 결국은 첫째 항이 3분의 1을 대입하면 몇이야? 72분의 1이 되는 거지. 그치? 얘는 우리가 찾아보자면 첫째 항은 72분의 1, 공비는 몇인 거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얘는 첫째 항은 n에다 1을 대입하는 게 첫째 항이니까 48분의 1. 첫째 항이 48분의 1인 거고, 그 다음에 공비는 몇이 되냐면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등비 급수의 합을 찾아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S는 1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7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1 마이너스 R분의 A 48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네들을 계산하게 되면은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얘는 3분의 2죠? 그러면 72하고 약분해주면 24. 24하고 2 곱해주면 48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4분의 3이죠? 4하고 48 약분해주면 12. 그러면 36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계산해주게 되면. 그러면 48하고 36 통분하면 12 곱하기 4, 12 곱하기 3이니까 144? 144분의 얘는 3, 얘는 4 이렇게. 그러니까 마이너스 14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죠? 등비급수 합 문제였습니다. 다음 10번으로 가볼까요? 유형 10번은 자, 시그마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값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리고 n은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은 12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등비급수니까 문제에서 이제 수열에 대한 무한대까지 더한 거니 등비급수인 거지, 얘가. 자,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1에 수렴하는 값이, 그랬을 때 an의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a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지. 얘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관계식을 하나 찾아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n의 제곱이라는 것은 실은 얘가 a1의 제곱, a2의 제곱, a3의 제곱, 얘네들 이렇게 더했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첫째 항이 뭐가 되는 거야? a 제곱이 되는 거고, 공비는 뭐가 되는 거야? r 제곱이 되겠죠. 그치? 그러니까 얘 등비급수의 합은 뭐가 되냐면 1-r의 제곱분의 a 제곱이 된다라는 거야. 얘는 12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 1-r의 제곱은 결국 인수분해하면 1 플러스 r 곱하기 1-r인 거잖아. 이렇게 a 제곱. 얘가 12가 되겠다. 그래서 1-r분의 a가 마이너스 2니까 1-r분의 a가 마이너스 2지? 그래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게 되면 1 플러스 r분의 a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쵸? 그래서 양변에다가 1-r을 곱해주게 되면 a는 마이너스 2 플러스 2r이 되는 거고요. 2r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1 플러스 r을 곱해주면 a는 마이너스 6r이 되는 거지. 두 개가 같아야 되죠? a 같으니까. 그러면 정리해주면 8r은 마이너스 4. 따라서 r은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러면 a도 찾아줄 수 있겠지? 여기다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3분의 a니까 3분의 2a니까 a는 3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a는 3 이렇게. 그랬을 때 an의 세제곱의 값을 합을 구해라 그랬죠? 그럼 마찬가지 첫째 항은 a 세제곱이고요. 공비도 r 세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s 등비급수의 합은 1-r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이죠? r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분의 1. a 세제곱은
27 이렇게 되겠네. 3인가? 마이너스 3인가요? 잘못 고 있나?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그치 여기 마이너스 있는 소리 여기 마이너스 3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27 이렇게. 그래서 얘 계산해주면 8분의 9분의 마이너스 27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약분되니까 마이너스 24 이렇게 답을 찾아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유형 11번. 자,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그랬으니까 공비를 찾아줘야 되겠지? 그 n 안에 있는 게 다 뭐가 되는 거야? 공비가 되는 거잖아. 왜? n 1제곱, n 2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5분의 로그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 뭐와 뭐 사이에 있으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되겠죠? 그치? r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으면 우리 수렴한다고 그랬으니까 양변에다 5 곱해주면 로그 2x제곱 5 곱한 다음에 양변에다가 같이 1을 더해볼게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4가 되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6이 되겠네. 그치? 그 다음에 양변에다가 모든 변에다가 2제곱이 되게 할게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얘는 x제곱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4제곱은 2의 로그 2의 x제곱 밑변환 공식을 하게 되면 뭘 구할 수 있어? x제곱을 구해줄 수 있죠? 2하고 x제곱 이렇게 바꿔주는 거니까. 그래서 x제곱은 뭐보다? 2의 6제곱보다 뭐 해야 돼? 작아야 되겠고, 그 다음에 항상 x는 뭐보다 커야 돼요? x는 0만 안 되면 되겠죠? 왜냐면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0보다 크다.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뭐를 정수 개수를 찾으라네. 얘는 0보다 커야 되는 거고 당연히 0보다 클 거니까. 그치? 그럼 될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0보다 0이 들어가면 안 되겠다. 0보다 커야 되겠다. 이렇게 0이 되면 당연히 로그를 정의할 수 없으니까 될 수 있는 거 뭐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 1 가능한가요? 플러스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2도 되죠? 왜냐면 얘가 몇이야? 2의 6제곱이 64니까 그 다음 플러스 마이너스 3도 될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4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7까지 되나요? 왜냐면 8 되면 64니까 될 수 없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에 2개씩이니까 14개가 되겠네요. 그렇죠? 수렴하는 조건을 이용해서 개수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유형 12번. 자, 또 무한급수가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 반드시 뭘 생각해야 돼?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1번 봤더니 r제곱의 n제곱 r의 2n제곱인 거죠. 그치? 그럼 r제곱하면 얘 어떻게 돼? 첫 번째 r제곱하면 1보다 작고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 상관없지?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존재하잖아. r제곱도. 그러면 결국 얘는 수렴하겠죠? 얘가 수렴하니까 얘도 수렴할 거야. r제곱도. 그 다음에 지금 공비가 3분의 r-1이에요. 두 번째는. 그러면 3분의 r-1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거야. 이 범위 내에서. 그럼 먼저 r에서 이 r 값 범위에서 1을 먼저 빼줘. 그럼 r-1은 마이너스 2와 0 사이에 있는 건데 지금 3으로 나눠야죠. 공비로 만들어주려면. 그러니까 3분의 r-1은 뭐보다?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3분의 2보다는 크잖아. 그러면 결국 얘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공비가. 그럼 얘도 2번도 결국은 수렴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 다음 3번. 그 다음에 r 플러스 1을 2로 나눈 거래. 그럼 r에다 1 더하면 r 플러스 1은 뭐와 뭐 사이? 0과 2 사이. 걔를 몇으로 나눠준 거? 2로 나눠줘야 돼. 그러면 2분의 r 플러스 1은 0과 1 사이에 존재하죠? 얘도 등비급수 수렴하는 조건에 부합하겠네요. 그죠? 네 번째. 4분의 r-1. 우선 r을 4로 나눠줘. 그러면 4분의 r은 뭐와 뭐 사이? 마이너스 4분의 1과 4분의 1 사이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모든 변에다 1을 빼줘야 되겠지?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5?
얘는 4분의 R-1, 얘는 마이너스 4분의 3. 얘는 되는데 얘 지금 얘가 벗어났잖아. 마이너스 1보다 크죠? 따라서 답은 4번이 수렴하지 않겠다. 5번도 마찬가지 수렴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유형 13번. 자, A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할 때 SN이 이렇게 된대요. SN은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1이래. 그러면 우리 AN 찾는 방법 있었잖아요. 어떻게 찾았어요? SM-1이 AN이었죠?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2분의 N 곱하기 3N 플러스 1에서 뭘 빼주면 2분의 N-1을 대입한 거 3N 마이너스 3의 플러스 1 하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얘 정리하자면 2분의 3n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에 괄호해주고 3n제곱 마이너스 3n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5n 될 거고 플러스 2 동량끼리 계산해주게 되면 2분의 3n제곱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5n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5n에다가 n 더해주니까 6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약분해주면 3n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네. 뭐가? AN이 당연히 n은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정의하지만 어차피 우리 n은 무한히 뭐 할 거야? 무한히 보내겠지? 그랬을 때 n이 1에서부터 무한대까지 an 이거 곱하기 an 플러스 1 이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예요. 3n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지. 부분 분수가 됐죠? 부분 분수 이용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여기서 이거 빼면 3 그러면 3분의 1 나눠주게 되고 아니다. 나눠 쓰자. 왜냐면 이거를 좀 나눠 쓰는 게 나중에 헷갈리지 않는데 이제 리미트하고 시그마 이렇게 나눠 쓰게 되면은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k는 1에서부터 n까지 하고서 무한히 가면은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에다가 괄호하고 얘가 어떻게 되냐면 3k-1분의 1 마이너스 3m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k에다가 1에서부터 n까지 대입했을 때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히 갈 때 시그마 이제 대입할 거니까 3분의 1 하고 중괄호 하자. 중괄호 하고 소괄호. 그러면 1 대입하면 2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플러스 2 대입하면 5분의 1 바로 나왔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8분의 1 이렇게 하나만 더 대입하자면 3 대입하면 8분의 1 딱 나오죠? 그러니까 약분되는 거야. 그래서 쭈르르르 해갖고 어디까지? n까지 3n 마이너스 1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그러니까 결국은 차례차례 약분이 된단 말이야. 이렇게 남는 건 2분의 1 마이너스 3n 플러스 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런데 n을 뭐 할 거야? 무한히 보낼 거야. 그럼 결국 얘도 0에 가까이 가겠죠. 남는 건 뭐냐면 이 숫자 하나만 남겠지? 얘하고 얘. 따라 답은 6분의 1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등비급수를 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게 훨씬 더 이해하는 데 훨씬 더 쉬운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볼 때는. 그래서 이 활용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생각엔 좀 나중에 익숙해지면 뭐 이제 자유롭게 쓰겠지만 아직은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거니까. 다음 유형 14번. 이제부터 이제 활용이에요. 도형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19번 18번까지 이렇게. 아니 17번까지. 18번은 그냥 일반 활용이고 19번은 이제 순환소수. 그만큼 이제 이렇게 많이 나온다는 뜻은 뭐냐면
굉장히 비중 있게 다룬다라는 뜻이에요. 미적분에서도. 특히 여기 등비급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그러니까 이거를 좀 그러니까 유심히 좀 심도 있게 문제를 다뤄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자, 자, 오른쪽 그림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림을 하나 그려보자면, 자, Y축 X축 1, 그리고 이렇게 지금 도형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0, 얘는 지금 4분의 3이고요 4분의 3배 된다고 했거든. 그 다음에 얘가 P1, 얘 P2, 얘 P3, 얘 P4, 얘 P5, P6 이렇게. 자, 그러면 실은 얘네들을 그냥 X좌표, Y좌표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가도 상관은 없는데, 이런 문제들을 풀 때는 조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X좌표랑 Y좌표랑 잘 찾는다고는 하지만 실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실은 얘를 X좌표 따로, 왜냐면 결국 X좌표하고 Y좌표하고 실은 다르게 계산하잖아 우리가. 얘네들은 Y좌표가 같아요, 얘네들은 X좌표가 같다. 그러니까 X좌표가 안 변할 때도 있고 변할 때도 있고 막 이러기 때문에 X좌표와 Y좌표를 따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시는 게 유리하겠다, 실수하지 않고. 자, 그러면 X좌표를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자, 지금 0에서 1로 갔어, 그쵸? 1. 그 다음에 여기는 X좌표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얘가 지금 4분의 3배가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얘가 4분의 3, 또 이거에 4분의 3이니까 4분의 3의 제곱, 그 다음에 이거에 또 4분의 3이니까 얘는 4분의 3의 세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얘 4분의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계속 4분의 3배씩 계속 그 변의 길이가 축소 돼가고 있는 거야. 근데 걔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잘 보셔야 돼. 자, X좌표가 지금 1로 갔어. 안 바뀌었지? 왼쪽으로 갔잖아. 근데 얼마만큼? 4분의 3의 제곱만큼. 실은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은 선생님은 실은 두 번째까지 하라고는 잘 안 해요. 세 번째까지 하는 게 제일 유리해. 왜냐면 틀릴 수가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잘못 봤으면 세 번째, 그러니까 여기서 제대로 봤더라도 세 번째하고 이걸 비교를 해보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게는 한데, 너무 이제 시간이 급박하고 그러면 그냥 첫 번째 항과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항을 비교를 했을 때 첫째 항과 공비를 찾아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좀 안전하게 하려면 세 번째 항까지 찾아주는 게 유리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됐고, 마이너스 4분의 3 제곱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그 다음에 변화 없다가 오른쪽으로 4분의 3의 4제곱만큼 이제 증가하죠. 그치? 그러면 이제 확실해졌어. 뭐가? 첫째 항과 공비가 확실해졌죠. 따라서 얘네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 무한히 더한 무한급수가 어떻게 된다? 1-r분의 a로 수렴하겠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잘 봐야 돼.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부호. 그래서 1 마이너스 플러스 4분의 3의 제곱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우리가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그죠? 이제 X좌표가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등비급수. 그 다음에 Y좌표는 현재 얘는 0이야. 그 다음에 4분의 3만큼 어떻게 됐어요? 올라갔죠? 그 다음에 얘는 변함없다가 내려왔어. 얼마만큼? 마이너스 4분의 3의 세제곱만큼 내려왔습니다. 그쵸?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다음에 변화 없다가 또 올라간단 말이야. 얼마만큼? 4분의 3의, 지금 저기는 쓰지는 않았지만 5제곱. 얘가 4제곱이니까 얘는 5제곱만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뿔, 마, 뿔. 얘도 결국은 딱 정해졌죠. 뭐야? 첫 번째 항과 공비가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1 마이너스 4분의 3의 세제곱 분의 첫째 항 4분의 3, 이렇게 하면 Y좌표의 무한 등비급수의 합도 우리가 구해줄 수 있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X좌표고 이게 Y좌표니까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어요? 그의 좌표의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치? 그러면 뭐 하면 돼? 얘네들 각각 구해주면 되겠죠. 그치? 자, 얘는
분모가 지금 4의 제곱 16이 있으니까 양변에다가 16을 곱해버리면, 분모분에다가 16을 곱해버리면 16 플러스 9죠? 25분의 16이 될 거고. 얘도 마찬가지. 세제곱이네. 그럼 64를 곱해야 되겠네요. 다 곱해주면 64를 곱해주면 64 플러스 27이니까 80, 91분의 64 곱하면 16 곱하기 3이야. 그러면 48인가요? 약분이 안 되겠죠? 되나요? 되네? 나 바보다. 왜 세제곱이냐? 제곱이지. 미안. 공비를 잘못 적었어. 여기 제곱 빼되죠? 제곱. 아이씨. 그러니까 답이 잘못 나오지. 뭔가 이상하더라. 그러면 16, 여기도 16 곱해줘야 되겠네? 그럼 25분의 16 곱해서 4, 3, 12. 이렇게 되겠네요. 25분의 16, 25분의 12.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실은, 이렇게 찾아주는 게 실은 더 유리합니다. 왜냐면은 막 복잡해져요. X좌표, Y좌표 막 이렇게 덩달아 막 같이 있다 보면 막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X좌표 따로, 어차피 우리 따로 계산하니까 Y좌표 따로 이렇게 계산하면은 조금 더 유리하게 실수하지 않고 풀 수 있을 겁니다. 다음 유형 15번. 유형 15번. 얘는 삼각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잘 못 그리는데 이렇게 복잡해.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P0, P1, P1, P2, P2, P3 이런 거를 무한히 더하래요. 그쵸? 자, 그럼 P0, P1부터 구해야 되겠네? 얘부터. 얘는 2 곱하기 사인 30인가요? 그치? 2 곱하기 사인 30. 2 곱하기 사인 30. 그러면 2 곱하기 사인 30이니까 사인 30은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럼 얘 1. 그 다음에 P1, P2는 지금 얘가 60도거든요? 얘 90도고 얘 90도입니다. 이렇게. 그럼 얘가 30도잖아. 그치? 얘 60도고. 그럼 P1, P2는 얘 구하는 거야, 얘. 그러면 1 곱하기 코사인 30 이렇게 돼야지. 1 곱하기 코사인 30. 그러면 얘는 1 곱하기 코사인 30이면 2분의 루트 3. 그럼 끝났죠? 근데 P2, P3까지만 구해볼게요. 얘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P2, P3 얘 구하는 거지? 그럼 얘가 지금 30도니까 아니다 60도니까 얘가 30도. 그러면 이거 곱하기 코사인 30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끝났잖아. 뭐가? 2분의 루트 3 곱하기 또 2분의 루트 3 내죠? 코사인 루트 30이니까. 그럼 첫째 항과 뭐가 나왔어? 공비가 나왔어. 그럼 끝난 거야. 따라서 S 등비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R 분의 A 이렇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럼 분모분에다가 2를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가 되는 거지? 유리화. 그러면 2 플러스 루트 3을 분모분에다 곱해주게 되면 분모는 1이고 남는 거 2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렇죠? 네, 첫째 항과 두 번째 항 찾은 다음에 관계식. 유형 16번. 와, 원을 3개나 그려야 되네.
아이씨, 너무 어렵다 이거.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리고 얘가 원점, 얘도 중간원의 원점, 얘도 뭐 중간원의 원점 이렇게 될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1이다. 그랬을 때 뭐라고 했냐면 CN의 둘레의 길이를 L1이라고 한대요. 그럼 L1은 C1의 둘레. 그러니까 몇이야? 2파이 R이니까 2파이죠? L2는 C2의 1의 둘레. 그러면은 지금 반지름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분의 1이죠? 1의 반절이니까. 그럼 얘는 결국 뭐가 되는 거야? 파이. 지금 끝났죠? 첫째 항은 이제 두 번째 항이 나왔으니까. L3를 찾아보자면 L3는 4분의 1이니까 결국 얘는 2분의 파이. 끝났잖아.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은 1-2분의 1. 2분의 1배 됐죠? 2분의 1배. 그 다음에 첫째 항 2파이.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답은 4파이가 정답이다. 라는 거.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 라는 거. 그 다음 유형 17번. 자, 유형 17번은 자, 넓이가 2인 정사각형이 있대요. 그걸 4등분을 했어. 이렇게. 그럼 얘는 2의 4분의 1이니까 몇이야? 2분의 1이죠? 그치? 지금 이거 색칠되어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를 또 다시 4등분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이쪽을 색칠했죠? 그죠? 그럼 얘는 넓이가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2분의 1인데 2분의 1 또 4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죠. 이렇게. 그치? 실은 끝났어요. 그쵸? 또 여기를 이렇게 또 잘라. 4등분. 그래서 여기 색칠했어. 그럼 얘는 8분의 1이 또 4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얘는 32분의 1. 이렇게. 따라서 2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그럼 첫째 항과 이제 공비가 나왔죠? 따라서 등비급수의 합은 1-4분의 1분의 첫째 항 2분의 1 이렇게 찾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몇이야? 3분의 2인가요? 그쵸? 이렇게 굉장히 지금 우리가 푸는 문제들이 조금 쉬운 문제들로 나오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봐봐 뒤에 254번 같은 거 한번 보세요. 254번 같은 거 진짜 막 보기만 해도 막 어질어질한 것들 이런 것들 254번 그죠? 근데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느낌은 오죠. 그치? 어떻게 구해야 돼? 정사각형에서 부채꼴 빼면 되겠지? 그쵸? 근데 이제 그 규칙을 찾아야 돼. 내가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첫째 항과 이 두 번째 항과의 그 관계. 그럼 첫째 항도 찾고 두 번째 항도 찾아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되면은 뭘 찾을 수 있어? 이제 등비급수의 합을 찾을 수가 있겠죠. 우리가 너무 이제 쉬운 거를 이제 대표적인 유형으로 이제 소개를 하긴 했지만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다. 그 다음 자 유형 18번 이거 좀 조심히 하셔야 돼. 유형 18번. 유형 19번은 겁나게 쉬운데 유형 18번이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실수할 수 있으니까. 자, 어느 장학재단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어요. 자, 10억 원. 좋겠네. 1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매년 초에 기금을 운영하여 연말까지 5%의 이익을 냈다. 그랬어요. 5%의 이익을 냈으니까 10억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 1.05를 곱해줘야 돼요. 0.05만 곱하면 이익률이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1.05를 곱해야 10억에다가 그 이익금이 더해진 금액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기금과 이익을 합한 금액의 25%를 매년 말에 장학금으로 지급하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장학금을 지급한 게 얼마냐면 여기다가 0.25를 뭐 해주면 돼?
곱해주면은 이제 장학금을 지급한 거예요. 이만큼을. 그리고 나서 이게 중요해. 여기가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를 집중해서 봐야 돼. 그 앞에까지는 쉽게 할 수 있는데 여기가 좀 실수할 수 있어요. 거기 밑줄 치세요.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금액.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야. 자, 지금 10억에다가 0.5, 그러니까 5%의 이익금이 난 거를 거기에서 25%만큼 장학금을 줬어. 그럼 남은 건 몇이 되는 거야? 0.75가 남는 거죠. 0.25만큼을 줬으니까 남는 거 0.75만큼이 남는 거. 어디에서? 여기에서. 10억에다가 1.05의 이익금을 난 거에 0.75만큼이 남아있고 거기에서 다시금 이렇게 한대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이익이 또 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이만큼이 남아있는 건데 여기에서 5%의 이익이 나는 거니까 뭐 해야 돼? 1.05가 곱해줘야 되겠지. 얘가 5%의 이익금이 지금 남아있는 금액에 대한 이익금을 더해준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 한다? 장학금을 또 준다고 했죠? 그치? 같은 방법으로 장학금을 준다고 했어. 얘는 결국은 뭐가 돼야 돼? 곱하기 0.25만큼을 준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는 10억에서 5%의 이익금을 난 거에다가 25%를 장학금을 줬어. 남은 건 0.75가 되는 거고 이만큼에 대한 0.75가 남은 거에다가 1년을 운영하게 되면 5%의 이익이 나오니까 거기에다 1.0으로 곱하면 이 남은 거에 대한 5%의 이익을 더한 다음에 25%의 또 장학금을 또 주는 거야. 그쵸? 그러면 딱 보면 봐봐. 10, 1.05, 1.05, 0.25, 0.25는 같은데 얘네들만 지금 뭐 해줬어? 더 곱해줬다 라는 건 뭐가 되는 거야? 얘네들이 공비가 된다 라는 거지. 얘네들이 뭐가 되고? 첫째 항이 되고. 그러면은 뭘 찾을 수 있어? 등비급수의 합을 찾아줄 수 있겠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그죠? 1 마이너스 0.75 계산할까요? 분수로 4분의 3 곱하기 얘는 100분의 105니까 20분의 21 이렇게 될 거고 첫째 항은 10 곱하기 20분의 21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부모 문제에다가 80을 곱해주게 되면 간단해지니까 80 마이너스 63이니까 17 80 곱하면 210 이렇게 되겠네요. 더 약분 안 되죠? 17분의 210 이렇게 되면은 유형 18번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다음 마지막 얘는 쉬워요. 각 항은 실수이고 첫째 항이 0.26 우리가 이제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좀 오랜만에 해서 헷갈릴 수는 있어도 0.2 첫째 항이 0.26 땡이래요. 그럼 분수로 나타내면 90분의 이 점 있는 게 9가 되는 거고 없는 건 0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에서 없는 거 빼는 거 그러니까 2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이 얘가 첫째 항이 네 번째 항이 뭐가 되냐면 0.03 이렇게 된대요. 그럼 얘는 90분의 전체에서 0 빼는 거니까 그냥 3 남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 여기서 뭘 찾아야 돼? 첫째 항은 남아있는데 공비가 없잖아. 그러니까 공비를 찾으려면 얘에서 찾아야 되거든요. 근데 두 번째 항이 아니고 네 번째 항이잖아. 네 번째 항까지 가려면 우리가 공비를 몇 번 곱해야 되냐면 세 번을 더 곱해줘야 돼. A2까지 한 번, A3까지 두 번, A4까지 세 번.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R의 세제곱인 거지. A는 얘고. 따라서 90분의 24 곱하기 R 세제곱한 게 90분의 3이 되겠다. 그러면 90, 90 약분해 주시고 24, 3 약분해 주면 8. 따라서 끝났죠? R이 몇이 되는 거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럼 첫째 항 이거고 R이 2분의 1이니까 등비 곱수를 찾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끝났잖아. 따라서 S는 1-R분의 A 이거 90분의 24 약분해줘야 돼요. 2로 분모 문제에다 2를 곱해주게 되면 45분의 24 또 약분해주면 15분의 8 이렇게 되나요?
아헤이. 그러면 뭐 해야 돼? 나눠줘야 되겠네. 그쵸? 그럼 나눠주면 순환수 찾을 수 있겠지? 8, 15. 0.6. 안 되고 5. 5, 25, 75. 5, 0, 3, 45. 끝났네요. 45, 땡. 이렇게. 0.53, 땡. 오랜만에 보죠? 그치? 이렇게. 순환수를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되고. 그래서 답은 보는 거와 같이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급수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그쵸? 뭐 굉장히 쉬운 유형들만 풀다 보니까 뭐 쉽다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쵸? 어려운 문제들도 많으니까 그런 문제들을